옛날에 어머님들 왜 넥타이 메고 누우시는 화병?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체 증상장애의 일종으로도 볼 수도 있겠어요. 꾀병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그런 점이 참 마음 아파요. 왜냐면 환자분들은 진짜 증상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뇌청춘TV 성수정입니다. 뇌청춘TV 손보경입니다. 머리 아프고,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관절이 다 아프고. 근데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검사를 하고 나서도 원인 불명의 통증들이 만성으로 생겼다고 하고. 교수님, 이런 케이스 본 적 있으시죠? 네, 저만 해도 이런 환자분들을 종종 뵙게 돼요. 처음에는 여기저기 아프다, 불안하기도 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속도 쓰리고 하다 보니 내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런 데를 다니시다가 검사를 해도 특별한 게 없어서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권유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세히 병력을 들어보면 역시 스트레스 관련된 사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말 못할 전세 사기를 당하고 집이 압류에 넘어가기 직전이었다는 환자분도 계셨고요. 그 이후에 불면, 불안, 그리고 속이 자꾸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과 함께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한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증상 하나하나에 따라서 각각 관련이 있는 과를 다니시게 된 거죠. 이런 환자에게도 병명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이런 환자분들은 신체 증상 장애라고 많이 얘기를 드려요. 환자의 그 하나하나의 증상을 설명할 만한 사실 뚜렷한 내과적 또는 신경과적, 외과적 질환이 없어서 신체가 아프다고 하는데 자꾸 불편감을 호소하시거나 또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담당 선생님께서 그 정도의 통증을 요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는 그 정도의 증상은 이 검사 결과와 잘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픈데 아무데도 이상이 없다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네, 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가요? 많이들 힘들어 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고생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힘듦을 겪으시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진단도 안 내려지고 답답하다. 왜 이럴까?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죠.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증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신체 증상 장애는 원인이 뭔가 따로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어머님들 왜 넥타이 메고 누우시는 화병?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체 증상 장애의 일종으로도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주관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왜곡해서 크게 인지하기도 하고 이것이 또 신체 감각으로 나타나면서 계속 그 신체 감각을 통증 또는 불편감으로 느끼게 되는 역치가 자꾸 낮아지게 되면서 조금만 아파도 또는 조금만 불편해도 이게 큰 병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체 증상 장애가 결국 불안 또는 주요 우울증 같은 것으로 발전을 하거나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렇게 괴로운 신체 증상 장애의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환자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넘게 하는 것부터가 조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신체적으로 아프고 힘든 것이 있는데 왜 나를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취급하느냐 이렇게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선입견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본인이 느끼고 있는 신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주치의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협진을 주시거나 유튜브 또는 TV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주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환자분에게 어떤 불편한 감정, 스트레스로 인한 힘듦을 잘 표현하도록 하는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거나 또는 우울감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항불안제 또는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고 인지행동 치료랄지 정신 치료랄지 이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적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환자분들이 치료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너무 신체 증상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 전환을 통해서 본인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이제 계속 집중을 하고 일상생활에 자꾸 복귀를 해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 이런 환자분들 중에는 내 증상이 다른 과에서는 다 이상이 없다, 원인이 없다
라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만으로도 안심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저희가 소위 닥터 쇼핑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병원, 굉장히 많은 의사분들을 찾게 되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하면서도 또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검사를 원할 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기 검진과 같이 필요한 시기에 또는 이제 의사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소견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계획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들지 않게 더 이상의 소모적인 그런 비용이 없이 효율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병을 발견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주치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주로 가는 병원이 있으시거나 하셨을 때 충분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소견이 없거나 또는 그 증상을 설명할 만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전문의 또는 의사가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정신의학과적 치료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 우울감, 불면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있고 건강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한다고 주위에서 말을 하거나 내가 생각해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정신건강의학과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한 번쯤은 상담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과도 이제 저희가 소통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보통 보호자분들이 자칫하면 환자를 자꾸 비난하시게 돼요. 꾀병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그런 점이 참 마음 아파요. 왜냐면 환자분들은 진짜 증상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께도 실제로 환자가 증상을 느끼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적 도움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환자가 호전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원인이 없다고 나오지만 사실 전혀 꾀병은 아니란 것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힘듦이 있다면 계속 말로 표현을 하고 힘듦을 나누고 상담의 기법을 통해서 환자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효과적인 약물치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할 때는 무조건 여기에 맞다고 해서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증상과 관련된 신체 질환이 많이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 검사부터 받아보시고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증상에 전혀 맞지 않는 괜찮다는 소견이 나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학적 원인 없이 몸이 힘들고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한다면 몸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면의 힘든 마음이 그 부정적인 모습을 과격하게 드러내서 여기저기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잘 알아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뇌청춘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